세 번째, 계층적 군집화,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두 개, K평균 군집화랑 밀도 기반 군집화처럼 여기 보면은 언슈퍼바이즈드 카테고리에서 하이어러키컬 클러스터링 위젯을 가져오고요. 맵을 딱 집어넣으면 되냐? 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에러가 납니다. 얘는 이제 거리 기반으로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를 계산해서 어, 분지파를 이루는 건데 막바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쓸 수가 없고요. 앞에 거리를 계산하는 이런 위젯을 덧어서 거리를 각각의 거리를 계산해야 됩니다. 뭐 설정치는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로 걸으시고 글리드 하시고 자동 방영 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 위도 경도로 잡혔기 때문에 위도 경도가 피처 값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위도 경도에 따라서 거리는 계산될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거리에 따라서 각 관광지 이 엄청난 게 관광지예요. 관광지를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는 거 지금 9개 정도의 분류를 하기 위해서 탑 9개 정도 했고요. 뭐 이게 이제 요거 깊이에 대한 옵션인데 그냥 논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해서 이거를 군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산값에 대한 형태의 부분인데 한번 여기 연결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도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한번 좀 띄워볼까요? 이렇게. 얼추 모양이 괜찮게 이쁘게 나오죠. 원래 이제 처음 값은 기본 값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싱글로 나오는데요. 싱글로 해서 링케이지를 싱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거리 기반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쪽은 이제 살짝 이게 둘러쳐져서 아무것도 없죠. 이럴 경우 그냥 얘가 하나의 군집화가 돼버린 거죠. 얘가 하나의 군집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는 싱글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 좀 설정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링키지에 보면은 이렇게 싱글로 되어 있는 거는 군집화 요 지금 링키지 자체가 군집화의 어떤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측정하는 결정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래서 싱글 리키지 같은 경우는 두 군집 사이에 어떤 최소 거리로 계산해서 군집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두 번째가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평균이죠. 각각의 어떤 거리에 있어서의 어떤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웨이티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무게라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집 간의 어떤 그 가중치를 군집의 어떤 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군집을 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어, 요 군집 두 군집 간의 어떤 최대 거리를 가지고 가장 긴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군집을 정한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워드 같은 경우는 어, 요거는 이제 분산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어, 그 군집을 하는 것, 뭐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걸 지금 요런 형태 있죠, 요런 형태. 지금 우리가 K평균 군집화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싱글은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군집 우리가 원하는 군집은 아니죠. 그다음에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군집 모양이 좀 비슷하게 같죠. 이런 형태. 네. 그래서 여기가 살짝 조금 많이 넓기는 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긴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나머지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웨티드. 어떤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하는 형태. 이 부분도, 이거는 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가장, 여기 특히 이제 요 끝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짧죠? 여긴 또 너무 넓고. 이제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요것도 여기가 너무 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요거는, 요 정도는, 많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너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넓은 느낌은 있긴 한데, 그죠? 여기는 되게 좁고, 여기는 되게 넓고, 뭐, 이런 형태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설정을 잡는다면은, 어, 또, 에버리지 정도? 에버리지 정도가 얘가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이로, 느낌이죠? 살짝 줄여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되게 덥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9개로 나누긴 나누는데. 그리고 제주도까지는 따로 뽑아지긴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적은 느낌이다. 보면 알지만은, 각각의, 뭐, 맨 첫 번째는 싱글은 말도 안 되고요. 그쵸? 가중치를 넣은 것 지금 찾아볼게요. 이 정도도 이 부분이 좀 별로 안 예쁘죠. 안 예쁜 게 아니라 고르지가 않죠. 컴플리트로 갔을 경우에 여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는 또 너무 길고. 그다음에 what, 하나, 여기가 조금 좁긴 한데 여기가 너무 넓죠. 보면 알지만은 그나마 요 계층적 군지파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가 제일 에버리지 정도가 제일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고 여기 너무 좁고 제일 나아 보이긴 해도 역시 어때요? 아무리 그 설정값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막 조정을 하는데도 K 평균 분지파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모델이 여러 개가 있고 요 여러 모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가는 사실 그 모델이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위도 경도상의 어떤 좌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K 평균 군지파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다른 어떤 성격의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층적 군지파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밀도 기반 군지파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화면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표시한 게 지금 요 그림 20입니다. 그래서 DB 스캔이 시각화로 더 잘 그래프화된 것처럼 보인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K 평균 알고리즘, 분지파 알고리즘과 DB 스캔을 비교하긴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습할 때는 계층적 군지파까지 실습을 했죠. 그러긴 한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 DB 스캔이랑 그다음에 K평균 군지파 두 개에 대해서만 비교를 했어요. 그러긴 한데 이 두 개에 대해서도 보면은 왼쪽이 지금 K평균, 오른쪽이 DB 스캔이라고 쳤을 때 예, 어느 쪽이 더 나은가 라고 한다면은 어, 이게 더 나아 보이죠. 뭔가 어떤 성향을 분석할 때 있어요. X, Y 좌표가 됐던 어떠한 성향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그 개체값 포인트의 어떤 고유 특성에 따라서 나왔을 때 얘가 이렇게 한 무더기 붙어 있고 얘가 여기 한 무더기 붙어 있고 얘가 여기 한 무더기 붙어 있고 얘가 한 무더기 붙어 있으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고 얘는 가운데가 잘려 있으니까 그렇게 별로 이렇게 잘 어떤 군집화가 됐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기는 한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지도고 다음에 여행을 한다고 치면은 요렇게 해서 하나를 잡고 요렇게 해서 하나를 잡으면 우리 숙소는 어딜 잡아야 될까요? 가운데를 잡아야 되나요? 여길 잡고 여길 잡아야 되나요? 애매할 수 있죠.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쯤에서 하나 잡고 이쯤에서 하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군집 알고리즘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DB 스캔이 더 낫습니다. 밀도 기반 군집 알고리즘이 더 낫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도 기반 군집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범용으로 사용할 때 DB 스캔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도에서 관광지를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훨씬 나은 거죠. 지금 이 두 개도 이쪽에도 나은 거고요. 얘도 보면 알지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나눈 거랑 이렇게 두 덩어리 크게 나눈 거랑 이게 더 낫겠죠?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어, K 평균 군집하를 이렇게 해서 밀도 기반으로 한다고 쳤을 때 요거를 요 K 값을 2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3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밀도 기반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여기 보면은 여기 잘 표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검정색이죠. 여기 파란색, 주황색, 검정색 이건 버리는 값이거든요. 밀도 기반은. 근데 우리는 요거 관광지 하나하나를 막 버릴 수가 없죠. 어딘가에 집어넣고 갈지 안 갈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거랑 이건 똑같네요. 그죠? 이게 색깔이 바뀌는 거와는 똑같은 거죠.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도는 K 평균 군집파가 낫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숙소 하나 잡고 여기 숙소 하나 잡고 여기 숙소 하나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겠지만 여기선 여기에 숙소 하나 잡고 여기 숙소 하나 잡고 여기 숙소 하나 잡으면 된 거죠. 뭔가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란 거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알고리즘 모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보려면 각각에 넣어서 결과값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광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K평균 군집화, 그 다음에 밀도 기반 군집화, 계층적 군집화 이렇게 나눠서 어떠한 모델이 어떤 군집화 알고리즘이 이 관광지를 분류하는데 가장 좋은 것인지를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